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3일차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전에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도로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황지연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출석 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황지현입니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장문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도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미소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구영한 도로팀장입니다. 정재훈 보도관리팀장입니다. 김백두 자전거 도시팀장입니다. 김영민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역구가 원도심이다 보니 원도심 내 학교 주변 통학로 보행 안전에 대한 아쉬운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라국제도시, 검단 신도시, 루원시티처럼 비교적 최근에 조성된 신도시 내에 위치한 학교 주변 통학로는 도로와의 보도가 잘 설치되어 있어 비교적 양호한 보행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자동, 성남동, 신현동 등 원도심 내에 위치한 학교 주변 통학로는 보도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이면도로로 조성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우리 초등학생들의 보행 안전에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개선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2024년도에 가자동에 위치한 가정여중 통학로 이면도로에 보도를 약 120m 새로 설치하셨고 건치초등학교 주변 통학로에는 보도블록을 정비하고 안전 울타리를 새로 설치했으며 더불어 보행자 우선도로까지 조성해 주셔서 지역 주민들이 반응이 좋았고 이 점을 과장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원도심 내 조성된 이면도로 폭이 6m에서 10m까지 좁은 편이고 도로 주변 주택이나 상가 밀집에 따른 주차 혼잡, 소방차 진입 등 문제에 구조적으로 보도 설치 및 확장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또 이면도로상의 보도 설치나 보도폭 확장에 대한 반대 민원도 만만치 않은 상황인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가정여중이나 건지초등학교 통학로 개선 사례처럼 향후 우리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어서 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면요, 저희 관내에 이렇게 보면은 초등학교가 한 52개 초등학교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특히 보면 한 35개소 정도가 35개소가 지금 저희 원도심에 이제 위치하고 있고요. 저희도 뭐 잘 알고 있는데 초등학교 학생들의 제일 중요한 게 통학로 확보인데 통학로 확보가 보면 대부분 보면 이면도로 8m 미만의 이면도로이다 보니까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이제 보도가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고요. 그리고 또 보도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다닐 수 있는 유효폭 한 1.5m 정도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이제 확보가 되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그동안에도 계속해서 쭉 노력을 해왔지만 내년에도 학교별로 원도심에 대한 학교별로 한번 그 실태 조사를 한번 해볼 계획이 있습니다. 실태 조사를 해서 학교별로 그 맞춤형 개선 방안을 한번 도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한번 내년도는 저희가 좀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저희가 그 도로가 좀 좁아가지고 통학로를 못 만든다고 하면 학교 측하고만 좀 협의를 해서 학교 담장을 좀 허물고 안쪽으로 좀 학교 안쪽으로 통학로를 좀 만드는 방법. 그렇지 않으면 또 뭐 서부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뭐 일방통행을 하고 그 다음에 보도를 좀 만드는 방법. 뭐 그렇지 않으면 또 시간제로 해가지고 차량을 좀 통제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강구해서 내년은 좀
점차적으로 한번 시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학교 그 인근 초등학교 주변에 원도심에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로가에도 몇 번 민원도 넣고 했는데 그 개선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이제 거기 주민들도 반대도 많이 하고 자기네 가게 앞이라고 또 그런 거 아이들 통학로 좀 확보해달라 했더니 가게 장사하는 것 때문에도 그런 부분도 많이 그 제기하고 하셔갖고 저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계획 적극적으로 추진하셔갖고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등하게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 부탁드립니다.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네, 정태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선호입니다. 아니 그 포토월 관련해서 좀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포토월 같은 경우가 뭐 저희 지역구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뭐 여름철에도 발생이 많이 하지만 겨울철에도 지금 발생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뭐 땅이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이제 균열이 맞습니다. 생기고 거기서 네, 이제 포토월이 지금 생기고 있는데 지금 저희 구에서 지금 포털 그 발생 건수가 지금 보면은 이제 주신 자료에도 2025년에 이제 뭐 그 전에보다 한 400건 정도 더 늘어났더라고요. 그러면 그만큼 더 앞으로 시간이 뭐 내년에도 점점 더 늘어날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작년도 대비 한 올해가 한 400건 정도 그 포토홀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발생하는 이유를 한번 저희가 이 행정사무감사전에 한번 좀 파악을 해보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가 좀 강우량이 좀 비 오는 날이 좀 많았었고요. 그리고 또 겨울철에는 좀 전년도에 비해서도 눈이 좀 많이 와서 저희들 염화칼슘도 많이 좀 제설 작업하는 데가 많이 뿌리고 하다 보니까 아마 그에서 좀 많이 좀 증가했던 부분이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그 포토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 그 도로과에 대한 그 인력 저 보수원들이 매일 이제 순찰을 하고 순찰한 거에 대해서 이제 보수를 시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민원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올해 그 AI 포토 자동 탐지 시스템이라는 거를 시범적으로 저희가 도입해서 지난 여름에 운행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이 포털 같은 경우가 말 그대로 일반 시민분들이 주민분들이 이제 운행을 하면서 뭐 신고하시는 경우도 있고 네, 지금 예전처럼 순찰을 통해서 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뭐 저 같은 경우도 운전하다가 포털이 보였다고 해서 바로 뭐 신고하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아무튼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순찰을 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그거를 좀 파악하고 또 빨리 파악을 해야지 보수가 되는 거고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AI 기반 이제 모바일 포털 자동 시스템이 지금 올해 운영을 했다고 하지만 한 10월 정도만 지금 운영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좀 효과적으로 실효성이 좀 없었다고 좀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버스나 뭐 택시 회사 이런 데랑 지금 협약을 해가지고 그 차량들에게 그런 시스템을 부착을 해가지고 지금 그 순찰을 대신 역할을 해주는 거죠. 포털이 어디 발생했는지 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서구청에서도 약간 그런 택시나 버스 어쨌든 계속 그 도로를 돌아다니는 그런 운송수단을 이용해서 그런 계획이 좀 AI 시스템을 이용한 계획이 좀 있는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그 올해 그 AI 포토 자동 시스템을 도입한 계기는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한 1000건 정도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신속하게 빨리 찾으려고 하는 이제 그렇죠. 그런 취지에서 이제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국토교통부하고 건설기술원하고 방문해가지고 거기서 지금 그 AI 포토에 관련된 그 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으니까 그걸 한번 도입해 보려고 저희가 지난 6월부터 3개월 동안 도입했었던 사항이고, 그래서 이제 도입하는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건설기술원에 무료로 저희가 앱을 다운받아 라이센스 받아서 무료로 해서 운영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버스나 택시 이런 게 전체적으로 돌릴 수는 없고 저희가 한정적으로 저희 작업차 검단에 있는 작업차 저희 있는 작업차에 해서 한정적으로 한번 돌려보고 과연 이 시스템이 저희한테 서구에 도입이 가능한 건지 안 가능한 건지 한번 성능을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2개 정도만 운영을 했었던 거고요. 만일에 요게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요게 뭐 성능이 좋고 확실한 그 효과가 있다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뭐 버스나 택시나 이런 대중교통에도
뭐 장착해서 운행할 수 있는 소지는 그러면 있습니다. 지금 한 15일 정도만 운영을 하셨는데 그 동안에 지금 어떻게 뭐 발견된 것들이 좀 효과가 없다고 좀 보시는 건지 아니면 효과가 좀 있다고 보세요? 그걸 말씀드리면 그 저희가 스마트폰에다 앱을 설치해가지고 이제 네네. 그 영상 촬영해서 이제 포토를 잡아내는 건데 그거를 저희가 설치해서 하다 보니까 한 그 앱에서 한 9천 건 정도를 잡았습니다. 9천 건 정도 잡았는데 그 9천 건 중에서 실질적으로 포토로 그렇죠, 확인된 거는 한 59건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비율로 따져주면 한 0.2% 1% 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직까지는 이 AI 기술이 이 포토에 대한 학습이 뭐 고도화되지 않았다 보니까 뭐 그 촬영하는 게 뭐 물이 고여 있다든가 뭐 낙엽이 쌓여 있다든가 뭐 그림자가 찍고 뭐 차선도 찍고 막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정확도가 좀 낮은 상태입니다. 낮은 상태여 가지고 지금 당장 도입하기는 조금 쉽지는 않을 거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어쨌든 뭐 지금 아까 뭐 타지 자체를 얘기했는데 용인시나 성남시 지금 사례거든요. 그럼 용인시, 성남시에서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만약에 그 시스템을 이용한다면 거기도 이제 그런 문제가 있을 텐데 거기는 좀 어떻게 극복하는지 좀 아마 담당 부서에서 그쪽하고 좀 어떤 내용으로 운영을 하는지 좀 확인을 해서 거기에 막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만약 정말 효과 그쪽에서도 똑같이 아 이게 너무 많이 발견되는데 실질적인 포털은 아닌데 너무 많은 발견만 돼서 신고만 되니까 어느 정도 더 오히려 업무에도 지장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지금 효과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실질적인 사례는 거기는 운영하고 있는 데니까 더 많은 데이터가 보유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파악을 좀 해주시고 만약에 그쪽에서는 아 이런 부분을 이렇게 좀 개선하고 있다 그런 게 있다면 저희도 어쨌든 지금 또 날씨가 이제 겨울이 돼가지고 포털이 또 겨울에도 많이 발생되니까 또 많이 그 주민분한테 불편을 초래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빨리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한번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용인시나 타시도에서 만일에 그런 뭐 그 시스템을 만일에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 네네. 그런 거 한번 저희가 자료 조사도 한번 해보고요. 또 나가서 뭐 민간 업체에서도 만일에 네네. 그런 기술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한번 확인해서 한번 도입하는 걸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네, 이한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요, 우리 황재영 과장님 그리고 각 팀장님들 1년 동안 우리 교통이용 편의 제공과 그다음에 도로환경 조성에 힘써주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뭐 지적사항이라고 보다도 앞으로 내년도에는 어떻게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시고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먼저 국장님한테 좀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금년에 이제 내년 1월까지 기상 정보에 의하면 눈이 많이 온다고 예보가 되어 있는데 결빙에 대해서 결빙 지역과 그 다음에 제설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매년 해오던 일이기 때문에 그 제설 장비를 미리 다 점검을 했고 또 추가적으로 저희 염수 분사 장치를 좀 추가적으로 배치를 해서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되도록 그렇게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각구의 현황도 봤지만 사실 뭐 우리 지금 염화칼슘도 우리 서구가 재고량이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미리 잘 확보해서 눈이 왔을 때 안전한 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 편의를 많이 제공했다는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국장님은 제가 여기 국장님으로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11개월 됐습니다. 11개월. 주로 국장님은 사무실 안에서 업무를 바쁘셔서 사무실에서 업무 집행하는데 근무 시간이 제일 많죠? 예, 그렇습니다. 민원도 많은가요? 네. 물론 뭐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국장으로서의 직위를 갖고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대부분 보면 특히 우리 원도심권에는 싱크홀이 많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도로 포장이 미흡해서 보행자의 그 안전도 위협을 받고 있고 차량 사고의 위험률도 높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한 번 정도는
지역의 현안 사항으로 현실적인 도로 구조라든가 안전에 문제점이 있다는 사항을 한 번이라도 현장에 확인하셨나요? 시간 날 때 몇 군데 다녀본 적은 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어떤 데를 다니셨어요? 예를 들면 또 구청 앞에 그때 싱크홀 터져 발생했던 지역이라든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모든 공직자, 천여보 공직자가 함께 해서 살고 싶은 서구, 있고 싶은 서구, 행복한 도시를 만들려면 최소한도 환경적인 분위기에서 도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다음에 도로 환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매니저로서는 최고의 권위자잖아요. 그래서는 그런 현황을 사전에 파악을 해서 회의 때 과장이나 팀장한테 업무 지시를 해서 원활한 도로 관리를 유지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앞으로 현장 위주로 행정을 펼쳐주시면 더욱더 우리 도로 환경 조성이 잘 될 것이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금년에 싱크탱크홀 발생을 몇 군데 됐죠. 그래도 보면 미철구 같은 데는 워낙에 우리보다도 면적은 적지만 오래된 도시로서 도로 유지가 잘 안 돼서 싱크탱크홀이 우리보다 4배 정도 높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복구율을 보니까 3시간 이내 기준으로 했었을 때에 미철구 같은 경우에는 단 한 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서구청에서는 즉시 대응을 해서 처리를 잘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10개 구군청의 모범적인 서구의 공직자가 아닌가, 이렇게 좀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도 놓치지 말고 즉시 더욱더 대응해서 주민의 불편과 도로 환경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그다음에 도로 부속 시설물이라 하면 방지턱이나 볼라드 같은 방음벽 같은 거, 이게 환경 조성이 조금 미흡한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이 방음벽은 실제적으로 차량이나 보행자가 항상 볼 수 있고 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음벽이 우리 서구에 4군데 정도 되거든요. 이거 방음벽에 그냥 방음벽이라는 자체를 놓지만 말고 도시 미관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벽화 그림을 그려서 환경을 좀 깨끗하게 만들고 정리된 도시로 만들어 보았으면 좋겠다. 특히 원도시면은 각별히 좀 신경을 써줘야 될 것이 환경이 아주 미약하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런 면은 좀 한번 좀 2026년도에 좀 감안을 해서 처리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과장님 뜻은 어떠신지? 네, 좋은 말씀 같습니다. 저희가 방음벽 같은 경우는 설치는 대도로에 대한 설치는 조합관도로 설치하고 작은 도로에 설치는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는데, 관리는 저희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음벽 구조상의 문제가 없다고 하면, 구조상의 문제가 없다고 하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면 벽화 그렇게 경관적으로 해서 정리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한번 좀 검토 한번 좀 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게 업무가 이게 사무분장표가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걸 많이 느끼실 거라 생각했는데, 도로에 보면 잡초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인도에. 그런데 이걸 도로과에서 해야 될 건지 공원과에서 해야 될 건지 인도예요. 네. 그래서 이게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이거 공원과에서 해야 된다, 도로과에서 해야 되는데, 이걸 좀 아주 명분 있게 좀 업무 분장을 좀 갈라서 책임 있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거 보면 워낙에 우리 인천시에서는 제일 넓은 광활한 지역이 서구인데,
그래도 도심 지역에 외곽 도농간의 복합 도시 저 검단 쪽이나 이쪽 북부 지역으로는 뭐 그렇다고 치지만 이 중심 도로의 잡초 난 거에 대해서는 보기가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제 적기에 그거를 좀 예치기로 자르든지 아니면 그 노인 일자리라든가 이런 분을 좀 시켜서 좀 그 환경을 좀 깨끗하게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아주 그 진짜 뭐 깨끗한 도로에 어떻게 보면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그 인도의 그 저 뭐야 쥐똥나무 그러니까 그 보면은 모든 쓰레기가 이제 바람에 날려서 들어가는 적도 있고 이게 은폐된 곳이니까 보행자들이 가다가 담배꽁초, 휴지, 깡통, 병 이런 거를 슬그머니 버리고 간단 말이죠. 근데 이게 여름에는 잘 안 보이죠. 이게 이제 지금 시절에는 보이는 거예요. 다 이제 낙엽이 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적으로 뭐 잡초는 뭐 즉시적으로 뭐 도로과에서 해든지 공원 녹지과에서 해든지 둘 중에 한 과에서 맡아가지고 그 일을 하면 되는데 이 면에 대해서 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그 사무가 지금 그 잡초에 대한 사무가 2023년도 이전까지는 저희 도로과에서 업무를 수행했었고요. 2023년도부터는 지금 녹지과에서 이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보도에 보면은 가로수도 있고 그 옆에 보면 식수대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식수대도 있고 그리고 보도도 있고 이렇게다 보니까 저희는 보도를 하고 뭐 식수대하고 가로수는 뭐 녹지과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일원화가 되지 않다 보니까 행정적 낭비도 있고 민원도 좀 헷갈려하는 상황도 있고 해서 현재는 녹지과에서 잡초 업무는 전부 다 하는 거로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만 그 차도 부분에 대한 거, 뭐 자동차 저정도로나 뭐 이런 차도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 그 도로과에서 일부 저희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장님 이 업무에 대해서 진짜 다 각자의 규정에 되어 있는 사무분장배에서 일을 하겠지만 사실 뭐 도로과다 공원녹지과다 이게 뭐 국민이 봤었을 때에는 서구청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만 세부적인 사항으로 봤었을 때에는 환경국장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서로 소통하면서 깨끗한 거리 만드는데 최선을 좀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그 도로과에서는 그래도 제가 봤었을 때에는 제 지역구만이라도 도로를 6군데 골목길까지 다 포장하신 데에 대해서 감사장에서 직접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하고자 하는 일에 깊이 그 생각하셔서 열심히 해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한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네, 신무창 의원님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팀장님들하고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원님들이 여러 곳을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도로 점용료 미납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도로 진출입로라든가 사용 수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 일정 면적의 도로 점용 허가를 내어주시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사용료를 받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미납이 된단 말이죠. 네, 적은 금액인데 이게 액수가 적으니까 이제 미납이 되는 것 같은데 따져 보면은 또 큰 금액도 이렇게 미납이 돼요. 전년 대비해서 올해 또 도로 그 네. 미납 금액이 또 상당히 많은데 이 원인이 뭐예요? 저희가 그 감사 자료로 제출한 걸 보시면 2024년도에는 저기 그 징수율이 99%고요. 8-26쪽 보시면
그리고 현 연도에는 93%입니다. 예, 근데 요 차이는 뭐냐면요. 아직 저희가 그 납기 시기가 미도로 현상인데 12월까지가 납기이기 때문에 아직 그 조금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그리고 대부분 그 미납자들에 대한 거는 납세 태만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미납되지 않도록 더욱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공사 수의계약에서 네.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공사 업체들이 전문 건설업 아닌가요? 예, 뭐 맞습니다. 도로 관련한 업체라든가 네, 맞습니다. 또 뭐 하수도 관련 네. 뭐 배수 네, 뭐 이런 거 관련 네, 네. 그렇게 별도로다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회사들로다가 선택을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저희 도로과 같은 경우는 도로 포장은 뭐 포장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네, 네, 그렇죠. 뭐 보도 정비는 시설물, 가로등은 뭐 전기 면허를 가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뭐 다른 부속 시설물에 대한 거는 저기 시설물 면허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다 다르게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좀 이게 명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뭐 포장이라든가 토목 거기에 전문업이라든가 이런 거가 명시가 돼 있어 갖고 네. 누가 보더라도 이게 전문직 전문 건설업에다가 네, 우리가 공사를 수주를 해줬다 뭐 이런 것들이 한눈에 보여질 수 있도록 네, 네. 또 뭐 하천 관련 뭐 이런 거에는 또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또 전문 업체가 건설 면허를 뭐 표기를 한다든가 네, 네. 이런 거를 좀 해서 네. 누가 보더라도 좀 투명성이 좀 있어 보이는 네. 그런 그 공사 수의계약 현황이 됐으면은 좋겠다는 생각으로다가 말씀드리는 네,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업무에 좀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보행도로 그늘막 설치하는 거를 우리가 그 필요할 때만 펼치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네. 다시 이렇게 오그려 놓는데 네, 네. 이제 동사무소 같은 데서 책임지고 관리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그 관리 소홀로 인해서 네. 이게 파손도 되고 네, 맞습니다. 사용 기한도 길지가 않고 좀 짧아요.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좀 고정식으로다가 지방 어디 갔더니 고정식으로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놨더라고요. 네. 이렇게 알루미늄 그 대를 세워가지고 지붕도 이렇게 아주 고정으로다가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해가 나나 안 나나 그냥 아예 이렇게 하우스 건물식으로다가 네. 이렇게 설치를 해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지방에 내려가니까. 그래서 우리도 좀 그런 식으로다가 하게 되게 되면 좀 좋지 않을까. 이게 유지 관리하는데도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설치하고 이거 몇 년까지 그 보장을 해줄까요? 저희가 그 뭐 특별한 기간은 없는데요. 저희가 볼 때는 한 7년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7년 정도. 내구 예산이 한 7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관리상에 이게 도시 환경에 있어 갖고 좀 어울리지도 않아. 좀 칙칙한 색깔로다가. 네. 그래서 그 전부터 이거를 좀 밝은 청색이나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데는 설치한 데는 있긴 있더라고요. 청라 같은데 노란색 같은 걸로다가 이렇게 눈에 잘 띄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부분적으로 다 바꿨는데 그렇지 않은 곳도 많이 있어서 괜찮으시다 하면은 좀 고정식을 좀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잠깐 말씀드리면 저 의원님이 보신 거하고 제가 본 거하고 뭐 다를 수는 있는데요. 또 계양구 같은 경우에도 고정식으로 해가지고 계양구청 뭐 주변에도 고정식으로 설치한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지나다니면서 봤는데 아주 별로- 좋아 보입니다. 좋아 보이는데 네. 다만 가격이 조금 저희 거는 설치에 개당 한 2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그거는 가격이 한 1,000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가격이 좀 비싸다 보니까 저희는 또 워낙 지역이 넓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한 570개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너무 수요가 더 많다 보니까 현재로는 일단은 저기 그 양을 맞춰주는 쪽으로 가는 거고 조금 나중에 그 재정 여건도 되고 좀 여유가 생기게 되면 주요 지점에는 좀 고정식으로 해서 미관에도 좋고 경관에도 좋게 그렇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주 도시 미관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예산이 뭐 초기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도 네. 좀 견고하게 좀 네. 오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밑적도 좀 가미해 갖고 좀 네, 설치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네. 드려봤습니다.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네, 네. 한번 참고해 주시면 네.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부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과장님 그러시면은 저도 그거 가로등하고 보안등 관련돼 가지고 질의 좀 드릴게요. 네. 저희 그 지금 도로과에서 가로등하고 보안등 관련해서 관리하고 있는 개수가 엄청 많잖아요. 네, 많습니다. 저희가 한 4만 2천 개 정도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그 관리하는 거 많이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저번에 작년에도 제가 청라지구 관련해 가지고 가로등이나 보안등 관련해서 그 LED 등이나 어두운데 조명해 달라고 말씀드렸었었고 네. 그리고 성남동 일대 마가의 다락방 근처에서도 네. 가로등이랑 보안등 관리해 달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런 부분들 다 해주셨는데 그 관리 잘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 그리고 보면은 아직 원도심하고 주택가나 청라 상가 주변에도 어두운 곳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 이제 노후화된 조명시설 관련돼서 지금 향후 대책이 어떻게 되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그 원도심 골목길 그 보안등 설치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그 골목길 불밝혀 안전한 거리 만들기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50% 받고 저희 구비 50%를 해서 매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년 같은 경우는 여기 신곡동, 연희동, 경서동 이쪽 위주로 해서 내년은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다만 저 가자동이나 저기 성남동 이쪽에 원도심에는 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는 않는데 저희가 거기 그쪽 지역은 그 구조물 정비비도 있고 수시 정비비도 있고 하니까 그쪽은 조금 그런 뭐 저희가 한번 현장 좀 다니고 또 민원 발생 소지가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잘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자료를 보면은 지금 2025년 현재 83% 정도 LED 등으로 교체 비율을 달성하신 걸로 나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7%는 그 교체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이거 LED로 교체했을 때 우리 가로등 전기요금들도 있잖아요. 네. 그거 경우 이제 얼마나 절감되는지 좀 궁금해가지고요. 네, 저희 나름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거는 그 LED 등으로 교체하는 거는 2030년까지 매년 3%에서 4% 정도 교체를 하다 보면 2030년까지는 전부 다 전량 교체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기 요금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그 가로등이 250와트짜리고 새로 설치하는 LED 등은 이제 150와트짜리다 보니까 전기 요금이 연 한 5만 5천 원 정도 한 개당 5만 5천 원 정도가 전기 요금이 절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LED 등이 한 10년 정도 사용하니까 전기 요금으로 봤을 때 한 55만 원 정도 절감이 되는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크게 어찌됐건 절감되진 않아도 일정 부분 절감되는 정도의 네, 수준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그렇죠. 거죠. 전기요금도 절약이 되고 사용하는 중에 또 LED 등이다 보니까 밝기도 더 밝고 그리고 뭐 또 예전 거는 뭐 수은 몸에 안 좋은 수은도 발생이 되는데 지금 거는 뭐 수은도 발생이 안 되고 그리고 뭐 경관에도 좋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 어찌됐건 도로가에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많으니까 지금 뭐 83% 달성하셨으니까 100% 될 때까지는 어찌됐건 3%씩 해서 조금씩 해서 다 달성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뭐 워낙 많아도 잘 관리해 주시고 앞으로도 뭐 전기료 절감이나 우리 뭐 원도심이나 어두운 데들 네. 좀 구석구석 살피셔가지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여쭤보면은 저희 지금 보면 킥보드 문제가 많잖아요. 네. 근데 우리 도로과에서는 어찌됐건 그 공유 자전거 관리를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지금 우리 관내에 보면은 자전거 업체 공유 자전거 업체 4개로 나오거든요. 예. 네. 그 지금 공유자전 보면은 합계가 한 2,600대 네, 네. 정도 우리 서구에서 지금 자전거들 운영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공유 자전거 수량도 많고 하면 공유 자전거도 그렇고 킥보드도 그렇고 그냥 우리 중간중간에 그냥 세워져 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무단 방치하면은 자전거는 법적으로 처리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 공유자전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그 행정사무감사 전에 요새 이제 그 킥보드 관련돼 가지고 사고가 좀 많이 나서 저도 나름대로 이제 공부를 좀 해봤는데요. 공유 자전거 같은 경우는 저희는 그 뭐 도로법도 물론 있지만 자전거법이 따로 있어서 자전거법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게 보면 이제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 또 시설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운영에 대한 부분, 자전거에 대한 운영에 대한 부분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운행할 자전거는 뭐 면허는 없어도 되겠지만 뭐 헬멧을 쓴다든가 뭐 아니면은 뭐 주정차,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보도에 주정차가 돼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도로교통법상으로 제재는 가능합니다. 제재는 가능하지만 뭐 행정력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것 같고요. 다만 저희는 도로에 무단으로 방치된 요거를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보게 되면 차로 보거든요. 차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도로에 이게 무단으로 적치돼 있다라서 이거 적치물이나 공작물로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이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도로교통법에서 좀 단속을 해야 되는 것 같고 저희 입장에서는 만일에 그렇게 무단으로 방치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는 그거는 저희가 그 운영자하고 저희하고 이제 뭐 간담회나 소통의 장소를 좀 마련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해주고 아니면 공유자전거가 방치되지 않게 저희가 자전거 거치대를 그 운영자에게 별도로 설치해가지고 그곳에서만 자전거를 설치하게끔 그렇게 유도하는 방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하여튼 말씀하시는 부분들 들어보면은 네. 법적으로 조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힘든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네, 거잖아요. 네, 결론적으로 네, 뭐 그렇습니다. 킥보드 그래도 공유하는 거 법은 다르지만 어찌 됐건 네. 그 행정 체제 안에서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보니까 송도에서 어찌 됐건 킥보드 사건이 나고 나서 그 킥보드 없는 길을 지정하더라고요. 아예 뭐 킥보드나 공유 자전거나 아예 이제 들어서지 못하도록 네. 그런 또 구간들을 설정하더라고요. 뭐 네. 학생들 다니는 보행로나 네. 그러니까 학교들 다니는 학교 앞이나 네. 뭐 하여튼 어린 친구들이 많이 다니는 곳들이나 좁은 도로들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우리 원도심 같은 경우에 넓지가 않으니까 크기들이 그런 데들은 아예 이제 자전거나 킥보드가 못 들어가게 그 정하는 그런 부분들도 시행을 하더라고요. 법적으로 조치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어찌됐건 자전거는 도로로 다녀야 되는데 도로로 잘 다니지 않잖아요. 거의 이제 보도로 막 그냥 다니시거나 아니면 자전거끼리 이용하시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가능하다고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행에 관한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이제 도로도 마찬가지고 자전거도 마찬가지고 도로도 저희가 마음대로 통행을 제한하고 이럴 수 있는 도로가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만일에 그렇게 하게 된다고 하면 저희가 그 경찰서하고 한번 협의를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은 한번 저희가 경찰서하고 한번 협의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하여튼 뭐 지금 우리 도로과에서 할 수 있는 처리 방법 같은 건 있잖아요. 뭐 업체하고 간담회하거나 뭐 공유하거나 유지인력 관리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실 텐데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활용하셔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가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황지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1년 동안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성호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출석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호입니다.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장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계희 도시행정팀장입니다. 유성현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전경탁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박성진 지비관리팀장입니다. 이재성 물류항만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한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 지금 해당 과에서 맡고 있는 그 업무가 우리 도시계획이 잘 이루어져야 도시 형성이 완만한 도시가 되는데 뭐 전체적으로 뭐 저쪽 북부권 도시개발 사업이 굉장히 민간이나 공공청에서 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을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 그거는 뭐 제가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고 또 관심 가졌던 경서 3구역에 대해서 좀 몇 가지만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그 채비지에 대해서 우리 과업이 지금 뭐 저한테 보고하기는 1안, 2안, 3안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1안, 2안, 3안 중에서 제일 과장님이 보시기에 타당성이 있고 현실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그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네, 개별적으로 좀 보고 드렸던 내용 네. 중에 네. 저희가 금액은 크게 많이 확보되지 않아도 저희가 공공지원시설까지 해서 받는 3만 정도가 가장 명분에 타당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도시 기반 조성하기에 지금 비용이 지금 얼마나 들어가요? 현재 한 부족분이 네. 한 300억 정도. 300억 정도? 네, 더 필요. 이거 뭐 300억 정도 중에서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50% 하고 50%는 어디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그 관계도 지금 시하고 조율하면서 네. 빌려다 쓰고 나중에 이자분까지 해서 갚는 걸로도 지금 생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보니까 뭐 과장님이 그게 뜻대로 된다고 그러면은 굉장히 빨리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경서 3지구는 처음부터 입찰을 했는데 전부 다 유찰이 돼가지고서는 거의 7년 동안 끌다가 제가 7대 때 방법을 과장한테 모색을 해서 이거를 3권역으로 나눠서 분양을 하면 쉽게 분양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3개월 지나가지고 입찰을 해서 지금 낙찰 본 곳이 지금 아파트 진 지역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거 맞죠? 네. 그래서 지금 재정 부담이 된다고 하면 그 구획을 좀 정해서 뭐 우리가 토지를 준다든가 아니면 사업 시행 전이나 아니면 후에 공사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하는 건 어때요? 지금 의원님 말씀 중에는 공사 대금하고는 현재는 관여가 없고요. 환지 처분하면서 환지 청산에 대한 금액들이 지금 나오다 보니까 공사는 기반 시설에 대한 건 다 이미 완료된 상태입니다. 아니 이쪽 끄트머리는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나머지 2공구로 해서 개발 계획을 변경한 후에 다시 시작할 계획이고요. 지금 이 부분은 이제 환지 청산에 대한 비용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채비지를 매각해서 정리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 채비지 매각하는 관계에서 채비지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용도가 맞지 않다 보니 뭐 구매자가 수요가 없으니 뭐 매각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저희가
타당성을 좀 검토해서 매수자가 좀 가져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금액을 저희가 확보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근데 저는 그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경제로서는 참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2년 이내에는 그게 실행하기가 좀 어려울 거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부동산 경기가 지금 뭐 어떻게 뭐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다가 이게 상향 조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 경기가 거꾸로 내려가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인가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하고 전 반대 방향으로 지금 시장 경제가 지금 이렇게 위축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공공지원시설 용지로 지금 활용할 수는 있나요? 그 부분이 지금 매수자들의 그 구매 의욕이 안 생기다 보니까 네. 계속 유찰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구간에 대한 거 업무 용도를 좀 바꿔준다든가 용도를 좀 바꿔가지고 그렇지. 예, 좀 어떻게든지 매각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딱 정해놓고서는 이게 현실적으로 좀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용도를 만들어서 이게 매각하는 게 현실적으로 좋지 않겠나 그런 맞습니다. 예, 맞죠. 그리고 일전에 한번 과장님한테 의사 타진을 했는데 금곡지구 도시개발 사업 지금 민간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여기 접수됐죠. 예. 지금 현재까지 조사한 내용, 검토한 조사가 아니고 검토한 내용은 어디까지 검토가 됐나요? 아직까지는 동의율 확인하고 있고요. 내부적인 서류 검토 중에 있습니다. 뭐 이게 그 서구청에서는 어떤 편애하는 그 행정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안 되겠지만 적정성 검토가 사실 그게 쉽지는 않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전 그 도시개발 사업 하겠다고 접수한 내용의 그 진실된 마음은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제3자가 도시개발 사업을 하겠다고 제안서를 제출을 했잖아요. 그쪽에서는 또 반대적인 의견이 있다는 얘기죠. 뭐 그때는 구청에서는 면적이 100만 평인데 이거를 뭐 몇십만 평으로 이게 줄여와라. 그래가지고 해서 와서 시에다가 올렸는데 시에서 안 된다 이래가지고 거꾸로 지금 돼서 중단된 상태의 그 지역이다. 그래서 이쪽도 민원이고 이쪽도 민원인데 저 의원으로서는 어떤 것이 제일 합리한가 이거를 좀 판단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쪽 민원도 그렇고 이쪽 민원도 그렇고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 상황, 야기될 만한 상황에 대해서는 재고를 시키고 원활하게 도시개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좀 과장님 좀 신경을 써주시고 국장님도 이 면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일명 얘기하기를 뭐 접수는 안 됐지만 그 사업 내용은 알고 계시죠? 지금 접수한 내용은? 그러니까 현재 접수된 내용만 보고받았습니다. 아직 보고를 안 했네. 과장님, 저 국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좀 의논을 좀 하십시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먼저 될 건가를 우리가 판단하는 건 아니고 이게 과연 이게 허가를 내서 제대로 잘 이루어질 것인가 지금 과정을 검토하는 중이잖아요. 이제 면밀히 검토해서 어떻게 됐든 간에 도시개발 사업이 잘 원활하게 될 수 있는 쪽을 선택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국장님 관심 가지고 건곡동 도시개발 사업에 좀 신경을 좀 많이 써달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그 업체를 지원해 달라는 건 아니고 양쪽에 지금 거기서도 민원 접수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알고 계신가요? 민원 사항은 저 국장님까지 결재선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한테 과장님 그 네. 접수했나요? 네. 그래서 그것도 검토하고 있나요? 네. 하여튼 잘 검토해가지고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도시계획 사업에 기초 작업에 열심히 하시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그 과장님 저거는 어떻게 됐나요? 그 뭐냐 저쪽에 왕길동이 아니고 어딘가 사월마을. 사월마을은 금일 공청회가 있습니다. 14시에. 오늘 네. 어디서 해요? 검단에서. 검단에서 예. 과장님 참석하시나? 이게 저희가 주체가 아니라 사업 시행자가 주체이기 때문에 그래도 가서 좀 팀장하고 그렇지. 팀원들은 나갑니다. 가서 좀 정보를 좀 거기서 받아가지고, 나오는 안건들은 다 안건들을 좀 받아올 받아서 겁니다. 예. 우리가 수기할 거는 수기하고 재촉할 건 재촉해서 우리가 업무 집행일 때 반영할 수 있도록. 네. 알았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한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계세요? 네, 그러면 과장님 저도 경서 3구역 관련해 가지고 네. 질의 좀 드릴게요. 네. 그 채비지 옆에 네. 12블록 관련 네. 땅 있잖아요. 네, 네. 그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네. 진행되고 있는 사항, 현재 상황을 좀 말씀 좀 해주세요. 현재 상황이요. 네. 지금 개발 계획 변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대형 할인점에서 복합 시설로 변경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시 각 위원회에서 일정이 좀 지연되고 있고 다음 달에 이제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 있습니다. 뭐 저희들도 서둘러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시에서 이렇게 일정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아마 민원이 좀 생겼던 것 같은데요.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네, 뭐 과장님하고 뭐 팀장님하고도 내용을 다 잘 아시겠지만 어찌됐건 이분들이 한 40분 정도 해가지고 이제 개별 환지로 받아가지고 했지만 결국에는 복합용지로 가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게 대형 할인점 못 들어오니까 이제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복합시설로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든 잘 해드리려고 네. 네, 잘 용도 맞게 잘 쓰게 해드리려고 하는 부분이라고 인지하고 있고 저도.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근데 결국에는 이분들이 각자 개인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소유하고 있으면 재산세가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재산세에 대해서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6월 1일인가 그때 되면 재산세 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재산세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분들이 한 분 한 분의 걱정들이 있으실 거라고 보고 있고 네. 최대한 우리 구청에서 해드릴 수 있는 거는 빠르게 용도 변경해서 네. 시하고 빨리 소통하셔가지고 우리 서구민의 재산권 관련해서 좀 고통을 덜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는 게 저희들이 역할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맞습니다. 네.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계속 빨리 진행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이한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랑 똑같거든요. 네네. 그 시설이 용도가 빨리 맞아야 그럼요. 진행이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자꾸선 빠르게 진행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과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 팀장님하고 잘 신경 쓰셔가지고 시하고 잘 협의를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성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약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가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 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고문채 과장님 나오셔서 출석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고문채입니다. 서구민과 함께 소통하며 서구 발전을 위한 위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혜숙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오강남 건축팀장입니다. 이형경 건축정보팀장입니다. 이정민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오진 건축안전센터 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1년 동안 또 민원 처리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가자동 그 국민체육센터가 지금 건립이 2월 28일인가 지금 완공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거 차질 없이 진행이 잘 되는지 한번 여쭤보려고요. 네. 지금 그 공정 대비 공사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럼 그 업무보고 때도 제가 계속 부탁을 드렸는데 이제 그 준공되는 시점에 주민들하고 그 공청회 같은 거 좀 여셔갖고 안에 내부에 어떤 시설물이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그 이제 그 건립이 예정돼 준공이 된다든지 그 직전에 한번 열어주셔갖고 주민들하고 소통을 한번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자료 보다 보니까 개폐식 방범창을 지금 발주 준 게 24년도, 25년도 이렇게 나와 있어서 한번 여기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냥 자료는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저기 올해 그 성남 삼동에 수해를 굉장히 많이 입었잖아요. 네, 수해 피해가 많았는데 그 다른 집들은 괜찮았어요. 근데 그 집 한 집은 그 저기 차수판이 뭐랄까 좀 다르게 설치가 돼 있어요. 다른 집들은 이렇게 벽에 딱 붙여서 설치가 되는데 이 집은 약간 여기가 화분을 놓을 수 있는 위치처럼 이렇게 바깥으로 빼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집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수해 나서 그 젊은 아가씨가 거기서 빠져나오질 못해서 밖에서 열어줘서 간신히 구출한 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민이 저한테 와서 굉장히 항의를 많이 했어요. 저보러 와서 보라고 구청에서 행정을 이따위로 해도 되냐고 사람 죽을 뻔했다고. 그래서 제가 아무튼 죄송해갖고 죄송하다고 시정을 하겠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발주 주시고 할 때 관리 감독을 좀 잘해 주셔갖고 그렇게 그 바깥에서 그 쉽게 열 수 있는 거 그런 거 한번 저 안전 점검을 좀 건축가에서 발주 주면서 확인해 주시고 그런 안전 사고가 안 나도록 그러니까 그 빗물이 들어오지 말라고 한 게 그 사람을 이렇게 상처를 입히고 또 제가 생각해도 그분이 죽을 뻔했어요. 그 나오지를 못해서 밤에 11시 넘어서 담배 피러 나온 주민이 그거를 뜯어줘갖고 글로 탈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지도 점검을 잘 해주시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정태환 의원님이 살짝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제가 보니까 건축물 강제 이행금에서 체납액이 뭐 3억 4,600만 원 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체납액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그 구체적인 방안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 체납액이 약 한 51%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올해 부과한 거라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행 중인 사항이고 그리고 체납액 안 낸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독촉을 하고 그리고 압류 물건을 좀 확보를 해서 체납액을 확보하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그러면 아마 체납액 징수에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불법 건축물 이렇게 그 하시는 분들은 거의 뭐 그 습관적으로 그 구에 세금을 안 내려고 착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갖고 그런 거 신경 써주셔서 구에 지금 재정도 어려운데 체납을 잘 징수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체납액 징수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태훈 의원입니다. 네, 과장님 지금 현재 청라 생활문화센터 관련해서 좀 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요. 청라 생활문화센터가 처음에 계획했을 때 어떤 한 60억 정도 비용으로 계획을 했다가 주민분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돼서 비용도 이제 2배 가까이 예산이 늘어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주민분들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도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고 지금 그 주민분들이 원래는 이게 원래 올해 12월 준공이었다가 한 달 연장이 돼서 지금 내년 1월로 원래 준공 계획이었는데 뭐 1월에 뭐 준공이 되면 어떤 문화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운영을 많이 할 거니까 지금 지역 어르신들도 이제 그쪽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할 거냐 말 거냐 막 오히려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 갑자기 공사 업체가 부도가 나가지고 공사가 지금 중지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이걸로 지금 주민분들은 지금 모르고 있어서 지금 오히려 빨리 개관을 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시는데 이 부도가 난 게 업체가 이제 문제가 있어가지고 부도가 났는데 지금 업체 부도가 나기 전에 이 업체가 지금 부실하다는 약간의 소문들이 좀 돌고 있었는데 부서에서는 이거를 업체가 좀 문제가 있다는 거 언제쯤 파악하셨어요? 우선은 저희 그 공사 부도는 아니고요. 우선은 지금 그 회사에서 이 국세 체납으로 인해서 저희 그 기성금 신청이 어렵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게 되면 공사 대금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공사 포기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025년 9월경에 기성금 신청할 때는 국세 체납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기성이 나갔고 지금은 이제 국세 체납으로 인해서 이 그 기성금 지급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쪽에 대한 그 부실 징후에 이 공사에 대한 이런 좀 어려움에 대한 징후는 저희한테 10월 달에 시공사가 구도 보고하면서 알았습니다. 10월 20일 날. 그리고 저희가 빠르게 대처해서 이쪽에 시공자하고 얘기를 해갖고 공사 포기를 공사 대금을 지급 못해서 공사 진행이 안 되면 공사 포기를 하도록 좀 유도를 해서 각서를 받았습니다. 11월 달에. 지금 여기가 지금 11월 5일 날 계약 해지 알림으로 지금 저희가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이 어쨌든 업체가 이제 부도가 나서 공사가 중지가 되고 그러면은 그만큼 다른 또 절차를 통해서 다른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나머지 비용의 공사를 또 진행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공사 기간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1월 달에 지금 준공은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 한 5개월 정도 더 늘어날 것 같은데 그럼 내년 뭐 5월이나 6월 뭐 이때쯤 가야지 이제 공사가 준공이 되는데 그러면은 그 부분은 어쨌든 주민분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준공이 늦어지고 어떤 그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운영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업체에 대해서 어떤 행정 지도나 아니면 뭐 어떤 손배상이나 이런 부분에 제재가 좀 있나요? 네, 행정 어떤 식으로 진행되죠? 아마 그 부실벌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좀 돼야 돼서 나중에 입찰할 때 좀 불이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그 업체가 다른데 입찰하는데 말 그대로 못하는 거고 네. 어쨌든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이런 거에 대해서 공사가 늦어진 거에 대해 계약 지금 이 업체랑 계약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제가 계약 내용 모르기 때문에 좀 질문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공사를 중간에 포기했을 때 이 업체가 손해배상 뭐 어떻게 해주는 부분이 처리하는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손해배상 이런 건 없고요. 네. 지금 저희가 이 공사업체가 저희 기성금 나간 거에 대해서 한 6억 정도가 지금 저희한테 지금 아직 손실돼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 건설 공제조합이라든지 서울보증보험회로부터 보증금에 대해서 대금 공사 미실시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급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저희 이 공사 진행하는 데는 차질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사 비용 뭐 차질이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그 공사 기간이 늘어난 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뭐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데 또 공사를 진행을 할 때 이렇게 중간에 업체에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공사가 부도가 나서 뭐 공사 포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계약 해지가 됐을 때 그거에 대해서 그 업체가 이제 구청에다가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비용을 이렇게 배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은 좀 뭐 할 수가 없는 부분인가요? 전혀? 네, 그런 건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로 인해서 공사 포기한 거기 때문에 여기 나중에 입찰할 때에 대한 이런 행정적인 경기 침체라기보다는 이 네. 업체가 좀 다른데 공사장도 있고 뭐 하는데 어쨌든 국세가 자기들이 이제 세금 체납 때문에 기성을 못 받아가지고 부도가 처리 못하니까 부도가 난 거잖아요. 이거는 뭐 경제 처리보다는 이제 본인들의 능력보다 안 되는 거를 좀 진행을 했기 때문에 했다는 것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러면 그런 업체를 선정한 것도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뭐 부도 처리돼서 빨리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공사 기간을 그럼 최대한 단축시켜서 주민들이 좀 더 빨리 그 청라 생활문화센터가 개관돼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 뭐 지금 그 구청에서도 이제 다른 업체들을 뭐 수의계약이나 이런 최대한 절차를 간소화시켜가지고 진행하려고 하는 건 알고 있는데 그럼 많은 업체들 중에서 제일 중점적으로 보는 게 좀 공사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강구할 수 있는 뭐 업체가 그런 거를 갖고도 오겠지만 또 그 건축가가 이제 어쨌든 그 전문적인 지식들이 있으니까 공사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서 그 들어오는 업체들한테 그거를 제시해서 이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찾아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좀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네 이상입니다. 네, 정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한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몇 가지만 좀 간단하게 질문에 앞서서 우리 고선희 의원님이 지금 주민 간담회를 하자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어떤 뜻인지는 알고 있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우선 뭐 그 주민들이 그 체육센터 운영 그 관리 방안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주민 설명회를 좀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요. 요거는 문화관광체육과하고 좀 얘기가 돼서 2월경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민이 원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체육관을 졌단 말이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민이 필요하는 시설물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 설계 변경에 지금에 와서는 할 수 없는 일이고 내부적으로 칸을 어떻게 막아서 예를 들어서 뭐 헬스클럽이다, 뭐 댄스다, 뭐 여러 가지 취미 주민자체에서 하는 거 그런 거, 그 다음에 동호인들이 이용하는 거,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거기 저 수영장이 있잖아요. 뭐 설계 변경은 할 수 없지만 그 내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집어넣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 면에 대해서는 뭐 건축가에서 뭐 알아서 할 일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해당 부서하고 다시 협의를 하는 쪽으로 해주시고 저는 그 지금 현재 공공시설에 제가 맡고 있는 지역에 가자체육관, 그 다음에 성남 일동 동사체육관, 그 다음에 행복마을 이렇게 이제 세 군데가 공공시설이 지금 지어지고 있는데 혹시 건축가에서 공사감독관으로 지정된 공무원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제가 이 세 군데를 착공일로부터 매주 한 번씩 현장을 확인을 하거든요. 뭐 가서 민원인들하고 만날 때도 있고 그냥 나 혼자 둘러볼 때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공사 주변에 주변 정리가 안 돼가지고 차량 통행에 지장을 많고 주민 보행의 안전에 위협할 수 있는 장비를 많이 갖다 놓고 한다. 주변 정리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공사 감독관이 지정되어 있는 공무원이 여기 있는지 이거를 하고 싶은데 혹시 여기 공사 감독관으로 팀장님이 지정되어 있나 직원으로가 있나?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가자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 건축감독하고 뭐 전기, 예? 뭐 기계라든지 이거는 저희 건축가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행복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건축에 대한 감리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고 아까 이제 기술적인 부분 이제 전기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 건축과에서 하고 아니 있습니다. 이게 뭐 업무적으로 부분적으로는 뭐 그 제가 잘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과장님한테 여쭙는 거는 그래도 허가부서인 총괄부서에서 한 번 정도 뭐 전기면 전기, 설비면 설비, 그 토목이면 토목, 건축이면 건축 총괄해서 한 번 정도 해당 부서와 공사 감독관들한테 주지를 좀 시켜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그걸 여쭌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왕길동의 그 황룡사 옆에 그 윈도우 골프 연습장 허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허가 받았었을 때의 조건을 달았다는데 과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우선은 거기 그 골프장 허가는 저희 연습장 허가는 지금 들어온 게 아니고요. 당초에 그쪽에 이제 근린생활시설에 제2종 음식점, 카페로 허가 나가 있습니다. 네. 예. 카페. 네네. 일반 음식점으로 허가 나가 있습니다. 네. 거기. 예.
그러면은 지금 현재 그게 내가 그때 그 당시에 몰랐는데 어느 날 와보니까 바깥에서 뭐 깽가리 치고 뭐 구청장은 안 된다, 허가 내주면 안 된다, 물러가라 뭐 이런 피켓을 두고 시위를 한 적이 있어요. 과장님 아시죠? 네. 이것도 이제 제가 뭐 잠깐 말씀드리면 이게 당초 카페로 허가가 됐지만 지금 인도 골프장으로 변경하는 단계에 있고 예. 지금 여러 절차 중에 경관위원회 하나만 조건부로 통과된 상황입니다. 아 조건부로? 예. 조건은 어떤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소음이나 뭐 조명 같은 차단 시설을 좀 더 많이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러 단계에 걸쳐서 다 걸러졌고요. 최종적으로 약간 미비한 부분만 조금 더 보완하는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근데 이곳은 그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건축법상이나 뭐 도시계획법상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건축심의에서 어떤 조건을 다루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법적인 사항은 아니잖아요. 우선은 그 골프 연습장은 건축 심의 대상은 아니고요. 예. 경관 심의를 조건부로 통과됐기 때문에 바로 저희한테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찌 됐든 간에 이제 뭐 도시재생과에다 내가 다시는 얘기는 하겠지만 지금 주무부서인 건축과에서 일단 허가는 나가야 될 거, 허가 처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허가는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예. 특별하게 이상 없을 경우에 허가 처리. 허가 처리해야죠. 예, 예. 그런데 뭐 옛말에 구대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 뭐 이거로 접해진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게 민원이 세기 때문에 즉 거기에 종교시설과 그 앞에 있는 공동주택에서 집단적으로 항의를 해가지고 공무원이 위축돼서 이거에 대해서 액션을 안 채고 있다. 나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합리적인 사례에서 공무원이 원칙을 벗어나서 일 처리한 거에 대해서는 뭐 되는 거는 다 원칙적으로 처리를 하고 민원에 뭐 지폐를 들고 뭐 하늘에다가 주먹질 지고 어깨에다가 띠 들고 와서 의시하되면 되는 것도 안 되고 이런 행정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원칙을 벗어나서 일을 하면 민주주의가 아니죠. 그리고 법치국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면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위축을 하고 있다. 현실적인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민원은 진짜 내 인생의 생애를 걸고 그 사업을 시작을 하려고 접했는데 초반부터 그런 집단 민원이라 해가지고 거부를 자꾸 공무원들이 한다. 그런 인상을 준다. 이런 얘기를 내가 몇 번 들었는데 뭐 그분한테는 제가 잘 설명을 했죠. 공무원이 어떤 기준 없이 업무 처리하는 건 절대 아닐 겁니다. 그러면 큰일 나죠. 뭐 그런 면이 있다면 제가 얼마든지 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돌려는 보냈지만 내부적인 상황으로 봤었을 때에는 그런 것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앞으로 그런 면에 대해서 민원이 무서워서 그러니까 집회나 시위가 무서워서 업무를 중단하거나 그거를 기피하는 사례가 국장님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국장님 꼭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국장님 무슨 얘기인지는 아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관심 갖고 내가 해당 과에 집행부서인 해당 과에는 내가 별도로 설명을 하고 질문을 해서 답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뭐 대표적으로 여러 군데가 꽤 많은데 무허가 건축물 뭐 우리 구청에서도 뭐 단속을 하지만 사실 인력이 그만큼 배치해서 단속할 수 있는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거의 다 신고나 항측이나 이런 데에서 위법 건축물이 발견돼서 거기에 대한 행정 조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맞죠? 네 맞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하나 제가 그 현장에 나갔는데 그 강남시장 뒤에 불법 건축물이 꽤 오래됐어요. 내가 봤을 때 한 20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버젓이 본 건축물인 것 마냥 상부에 건물이 져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팀장님한테 현장을 확인을 한 다음에 나한테 그 결과를 알려달라고 해서 1차적으로 경고하고 2차적으로 뭐 공문 보내고 3차적으로 했다 그러는데 저는 이게 불합리한 게 뭐냐면 그
그 사람에게 해당자에게 어떤 시간적 여유나 또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을 해서 좀 유예를 시켜주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이유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지만 이 강남시장 위에는 높이가 한 3.5m 정도 되는데 그 위에 그 가설 건축물을 지어놨어요. 뭐 창고로 쓰는지 내가 그 집은 안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웅벽이 지금 내려앉고 있어요. 그래서 튀어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조치를 뭐 행정 처분만 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이걸 독촉을 해야 되는데 사실 법이 있다 보니까 그 과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라. 그 건축주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과태료 부과하면 이해강제금 부과를 하면 그거 돈 내고 사용하겠다 이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서 웅벽이 무너져서 만약에 그 집이 넘어오게 되면 인재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 거냐 얘기지. 이런 면이 서구에 지금 원도심에 5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 해결 못하면 진짜 큰 재앙을 안을 수 있다. 과장님 이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유황 건축물로 인해서 그 옹벽이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은 저희도 확인을 했거든요. 근데 그 실질적으로 그 거기에 대한 그 위험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소유주가 그거를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근데 우선은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우리 주택관리과라든지 별도 예산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나중에 한번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주택가에서 나오는 그 재정비 사업으로 해서 주택 지원 사업으로 해서는 그 공사는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경계선이 아래 위로 붙어가지고서는 있기 때문에 그 위에 단독 세택하고 이쪽은 빌라예요. 근데 이제 원래는 자기네들 보호계에서 빌라에서 요청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2천만 원, 3천만 원만 정도 들어가게 되면 빌라에서 개별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냐. 부담이 700만 원 이상은 자부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남 3동의 에스포 빌라하고 거의 비슷한 거거든요. 성남 3동 에스포 빌라는 안전 진단을 했는데 C등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 지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안 돼가지고 공동주택 사업을 해서 전체 동을 묶어가지고 해서 2억 들여서 이걸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사업자가 실행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것도 강남시장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이 뭐일까? 그럼 과장님 이 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 좀 어려움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건축가에서도 예산을 수반하는 업무가 없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한번 안전총괄과하고 같이 그 재난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별도로 해서 보고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건축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업무가 많지만 이제 위험적인 요소에는 국장님도 현장에 한번 나가셔가지고 엑스포 빌라는 같이 한번 가셨었죠, 제하고. 근데 그게 좀 해결이 안 돼가지고 내년도에 방안을 좀 찾아드는데가 그 면에 대해서는 그 도시 재생과에다가 다시 얘기를 해서 해당 과장하고 좀 의논을 해서 해결을 내년도에는 반드시 그 이 두 건에 대해서는 해결을 해야 될 것 같다. 국장님 그 현장 한번 다시 한번 가셔가지고 확인해서 별일이 없도록 잘 진행이 되고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죠.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단히 두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루원시티 상업 사원 블록 관련인데요. 그 24년 9월에 건축 허가가 났는데 지금 한 1년이 좀 지났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이제 공사와 관련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특히 해당 부지는 아시는 것처럼 원래 학교 용지에서 또 바뀐 용도이고 또 주민들께서는 그래서 또 관심이 많은 그 블럭이기도 한데 지금 장기간 방치되고 있어서 좀 우려도 많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건축법상 건축 허가 후에 2년 이내에 착수하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1년이 연장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법에서 이렇게 특별하게 정당한 사유라고 해서 나열되진 않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 착수 연장을 하는 사례가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한 그 PF 대출이라든지 연기가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연기 신청을 하는 사례가 지금 종종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검단 신도시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인정을 해서 1년씩 연장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명확한 좀 기준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만약에 이 해당 블록의 사업자가 연장 요청할 경우에 좀 정당한지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그렇지 않다고 하면 향후에 뭐 2+1이 된다 하더라도 그 기한 내에 또 그 적극적으로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바로 이제 허가 취소까지도 좀 검토해 주시길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두 번째로는 그 루원시티 같은 경우에 그 입주한 지 꽤 됐는데 주민들께서 체감 가능한 이제 공원이나 녹지 공간이 매우 부족하다 이런 것들을 좀 마련해 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주셨는데 실제 그런 것들을 만들 만한 부지 자체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LH와 좀 이제 간담회 뭐 이런 것들을 했었었는데 LH에게 향후에 그 루원시티의 빈 땅들을 이제 판매할 때 이런 그 땅을 판매할 때만이라도 그걸 사려놓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녹지 비율을 좀 같이 마련해 달라는 약간 그런 권고를 해주기를 부탁했고 LH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저희 구청 역시도 이런 것들을 뭐 법 테두리 안에 좀 진행을 해야겠지만 그 건축 심의나 이런 것들을 할 때 녹지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좀 기준을 마련하시거나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별다른 방안이 있을까요? 우선은 그 조경 면적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퍼센트로 정해져 있는데 그쪽에 그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2,000제곱미터 이상 건축할 경우에는 그 대지 면적의 15% 비율을 녹지 조경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보통 이제 건축 심의가 들어오면 그 건폐율 이제 땅에 들어가는 건폐율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다가는 사업시행과 거의 녹지를 해갖고 와요. 근데 저희가 하여튼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 심의를 다 받는 건축물이니까 그 녹지 비율을 좀 가급적 높이도록 좀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은 송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상삼지구 말씀하신 거 맞죠? 네, 루원 상업 3블록입니다. 네. 학교 부지에서 이제 오피스텔 짓겠다고 용도 변경한 그 부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럼 지금 작년 24년 9월에 된 거면 지금 뭐 1년 한 2개월 정도 지난 건데 여기랑 소통해 보신 적 있으세요, 과장님? 네, 최근에 한번 소통을 했는데 지금 착공 여부를 좀 물어봤는데 아직까지 PF 대출도 안 되고 사업자도 지금 아직 오피스텔 분양에 대해서 좀 꺼려하고 있어갖고 지금 계속 접촉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착공 시기는 좀 불투명하다고 아직 얘기 들었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 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추후에 따로 저한테도 오셔가지고 요거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내용들. 네,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하여간 과장님 1년 동안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가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김종진 국장님과 고문치 과장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인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7일 오전 10시부터 주택과 주택관리과 도시재생경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